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는 방법,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는 방법 9가지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경청하시고 내용이 좋으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으로 터닝 포인트가 누구에게나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있을 때 이런 게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제대로 잡고 앞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한 단계 새로운 인생이 될 것이고, 터닝 포인트를 모르거나 터닝 포인트에서 견디지 못하고 좌절하게 될 것 같으면 인생은 나락으로 빠진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터닝 포인트를 잡는 방법은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하다 판단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과도기의 고통을 회피하지 마라 했습니다. 직장이나 직업에 염증을 느끼지만은 대안이 떠오르지 않을 때 고통은 끔찍할 것입니다. 이 시기 결심과 포기 사이를 오락가락 대부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행기 과도기에는 항상 우리가 흔들려도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흔들려야 청춘이지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때 잘 넘기면은 그 청춘이 매우 좋은 마무리를 할 것이고, 잘 견디지 못하면 그 청춘은 매우 어려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좋지만은 이게 신이 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생각하시면은 고통과 고난을 잘 넘기시면은 우리가 미래에 밝은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여러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온 고통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오는가 이렇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이게 나에게 온 것은 어떤 깨달음을 주고 이 고통의 터널을 잘 넘어갈 것 같으면 나에게 큰 선물이 된다고 하는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면 아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단 하나의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환상을 버려라 하는 얘기입니다. 단 하나의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환상을 버려라 합니다.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부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여러 자아들을 시험하라. 그러면은 좀 더 개발하고 싶은 자아가 떠오를 것이다. 성찰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단 하나만의 어떤 진정한 자아가 있다는 생각은 그런 건 환상이다. 그래서 자신이 젊었을 때는 자신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부딪혀서 우리가 깨닫게 될 것 같으면은 참으로 터닝 포인트를 제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현실과 부딪혀야 나를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론 공부만 한다든지 책상에서 우리가 앉아서 시험 공부만 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가 진심으로 말하면은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분야를 잘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현장과 부딪혀서 현실과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결국 자기의 어떤 장점이나 단점, 자기가 잘하는 어떤 힘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결국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아는 방법은 이론과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연결시켜서 현실과 부딪혀 봐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동에서 오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느끼고 원하는 바를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기 진단 매뉴얼이나 전통적인 커리어 관리 상담사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자기 성찰을 시작을 하라 그럽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가 그 현실과 부딪혀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자기 성찰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말로 홈런의 환상을 버려라 그럽니다. 작은 성공을 거듭해 나가는 전략을 이용하는 게 중요한데, 오랜 기간 뿌리 내린 일과 인생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실패와 후퇴 없이
전진한 사람은 없다. 반복할 때마다 새로운 교훈을 얻고 변화의 힘을 축적하라.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항상 말로 홈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치다가 보면은 30%의 확률이지만은 그게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2는 실패를 하고 3분의 2는 실수를 하더라도 3분의 1을 잘 건지면은 그게 결국은 말루 홈런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루 홈런만 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어떻게 허용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작은 성공부터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말하면은 그 실험으로 나의 가능성을 확인하라. 본업을 버리지 말고 겸업을 통해 진지한 실험을 하라. 투신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임시직 정도로 여겨라. 지속적으로 가진 가치관이나 선호도를 하나씩 확인해 나가라. 실험의 경험 속에서 비교 관찰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자기의 진정한 가능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학교에서 보면은 주전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부전공을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선택을 해서 부전공을 제대로 잘 하다가 보면은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오히려 주전공보다는 부전공에서 자기 앞길을 우리가 파악을 하는 자기 앞길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부전공을 자기의 관심 분야를 잘 선택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연구를 한다, 노력을 한다 할 것 같으면 큰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어떤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된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진짜 자기가 누구인지, 뭘 잘하는 건지, 어떤 쪽에 강점이 있는 건지, 어떤 쪽에 재미가 있는 건지, 어떤 쪽에 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한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다양한 실험으로 자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을 소홀했을 때는 끝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존 인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역할 모델을 찾아라 합니다. 닮고 싶은 사람들과 말하면 이행기 동안 당신을 지원할 사람을 찾아라. 알고 지낸 그 지인 중에선 찾지 마라. 기존 인맥을 뚫고 나와야 한다. 가지를 뻗어 새로운 역할 모델을 찾아라 한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기존 인맥의 무게이다든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을 범위를 좁혔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살아나가는데 제한적인 요소가 많다.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매우 적어진다는 그런 관점에서 기존 인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역할 모델, 인맥을 넓혀나가는, 깊고 넓게 가져나가는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한 크게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7번째, 삶의 스토리를 매일 써라. 매일 일어나는 일 속에서 변화의 의미를 찾도록 노력하라. 자신의 이야기를 거듭해서 구성하며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쓰라. 친근한 청중에서 벗어나 비평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 이건 뭐냐면은 삶의 스토리를 매일 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쌓여서 축적되어서 나의 인생이 된다. 인생은 매일매일이 쌓여서 그 어떤 하나의 인생이 된다. 이렇게 봤을 때에 매일매일의 스토리를 쓰고 또 작가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줄씩 써보라. 그런데 하루에 오늘 한 줄 쓰고 내일 한 줄 쓰다 보면 또 한 줄 더 쓸 일이 생기고 거기서 또 연결고리를 찾고 이렇게 해서 작가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써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막힐 때면 잠시만 뒤로 물러나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 막혔을 때 좌절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우리 열심히 하고 노력했는데도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잠깐 쉬어서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될 건지 하는 이런 쉼도 결코 인생이 멈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게 봤을 때는 이런 쉼이 있는 그 인생이 참으로 제대로 된 그런 장거리
마라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42.195km 달리는 마라톤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중간에 가다가 보면은 좀 쉬면서 걸어온 길이라든지 앞으로 갈 길을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그 쉼은 참으로 창조적인 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변화는 느닷없이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고 어떻게 변화도 많고 하는 이런 과정에도 보면은 어떤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살릴 수가 있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기회가 왔는데도 기회가 모를 수도 있고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회를 잘 잡아서 열린 눈으로 매일매일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하자면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는 방법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